네, 한국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산은 집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게 국가가 부여한 혜택, 바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9억 원까지 양도세 비과세입니다. 이게 정말 재테크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너무너무 잘 알아야 될 정말 국민 상식 같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세만 놓고 보면 1주택을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주택을 남겨주시는 상속주택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본인이 집이 한 채 있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갑자기 2주택자가 되는 경우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조금 복잡한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내용으로 생각하기에 오늘 이 상속주택과 관련된 이슈를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입니다. 저게 아마 가장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성인이 돼서 부모님하고 따로 살다가 본인이 집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저걸 일반주택이라고 부를게요.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집을 한 채 남겨주셨습니다. 저걸 상속주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저분은 갑자기 2주택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분은 집이 두 채니까 한 채를 팔려고 합니다. 부모님 집은 남겨두고요.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일반주택을 먼저 파네요. 그러면 저분은 2주택자니까 세금 많이 내야 되겠죠? 아닙니다. 저분은 상속주택을 본인 의지에서 취득한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겨준 주택이기 때문에 저 때는 A주택을 팔 때, 일반주택을 팔 때 B주택이 없는 것으로 봐줍니다. 그냥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물론 A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뭐 2년 보유라든지 2년 거주를 했다라는 전제하에 B주택은 살짝 없는 것으로 봐주게 됩니다. 이거를 법에서는 이 상속주택 특례라고 합니다. 자,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저런 경우에는 A주택을 비과세를 받고 팔고요. 그러면 B주택만 남죠. B주택을 2년 정도 보유하고 거주하면 B주택은 1세대 1주택이기 때문에 그때 역시 비과세를 받습니다. 따라서 세금만 생각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A주택을 팔고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B주택을 팔면 두 주택에 대해서 다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 집이 있는데 부모님이 집을 남겨주셨다. 그럴 경우에 본인 집은 어차피 살고 있는 집이니까 부모님이 남겨주신 B주택을 먼저 파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아마 첫 번째 사례보다 이번 사례가 더 흔할 겁니다. 자, 그러면 저 때는 아까처럼 이 B주택 팔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줄까요? 안 줍니다. 왜요? B주택은 본인 집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B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안 줍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B주택을 팔 때는 2주택이거든요.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양도세 중과를 매기게 됩니다. 저분은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다주택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B주택을 먼저 팔 때 양도세를 내긴 내지만 양도세 중과는 하지 않겠다. 일반 세율로 과세하겠다. 이렇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저 B주택을 한없이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 주는 건 아니고요. 상속에 개시된 이후, 즉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 5년 이내에 팔아야 B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5년이 넘어서 팔게 된 경우에는 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양도세 중과가 되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5년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1번과 2번 사례는 부모와 자식이 따로 살 경우에 세대가 분리가 돼 있을 경우를 가정한 것입니다. 만약에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세대가 같은 세대였다 그러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됩니다. 자, 우리나라 주택 양도세의 기본은 이 세대별로 판단을 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만약 사례 1에서 저분이 부모님 생전에 같은 세대로 같이 살았다고 하면 저분은 1세대 2주택자였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도 1세대 2주택자, 돌아가신 다음에도 1세대 2주택자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파는 집에 대해서는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에 양도세 중과가 되고요. 나머지 한 채에 대해서는 물론 한 채니까 요건이 맞으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이 세대 분리를 해서 결국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춰놓는 게 이 절세에는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자식과 부모님이 따로 살다가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이 동거 봉양하기 위해서 합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이 되는데요. 그런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한 세대로 살 경우에는 저 상속주택 특례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게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소급해서 2년 전에 증여한 주택이 있다 그러면요. 그거 역시 상속주택 특례를 못 받는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 상속주택 특례는 부모님이 자식에게 상속을 할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손주한테 상속이 이루어질 경우에 상속주택 특례 못 받습니다. 저 특례라는 게 요건이 까다롭게 규정을 하고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혜택을 주기 때문에 조금 예외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 특례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상속주택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과 자식이 세대 분리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입니다. 본인이 집이 없어요. 무주택자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집을 물려줘서 1주택자가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이런 경우 흔히 볼 수 있죠. 자, 이런 경우 두 가지 경우를 상정을 해보겠습니다. 저분은 집이 없다가 부모님으로부터 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1세대 1주택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분이 언젠가 집을 팔 경우에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요건을 갖춰야 되죠. 요건이라는 건 거주도 2년, 보유도 2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부모님과 세대 분리가 이루어졌다고 하면요, 그러면 저분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2년이 지나서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분이 부모님하고 함께 살았다, 같이 세대가 합계돼 있었다 그러면 이 부모님이 그 집에 대해서 거주하고 보유했던 그 기간들이 그대로 승계가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바로 팔아도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겁니다. 이 얘기는 결국 이런 사례에 있어서는 부모님과 같은 세대로 돼 있던 게 더 유리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정말 대한민국 양도세 복잡하고 헷갈리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요, 이 양도세 비과세도 있지만 이 9억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 적용해주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있습니다. 이게 본인의 보유와 거주 기간에 맞춰서 이 장특 공제 비율도 올라가는데요. 이 장특 공제의 경우에는 이 부모님이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은 승계를 못 받습니다. 그건 오로지 본인이 진짜 그 집에 살고 거주하는 기간만 장특 공제를 인정을 받습니다. 좀 복잡하실 텐데요. 이 영상을 좀 반복적으로 시청을 하면서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사례도 한번 볼게요. 이런 경우도 굉장히 흔하죠. 형이 있고 동생이 있습니다. 형과 동생은 세대 분리해서 각각 집이 한 채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집을 남겨주셨어요. 그러면 집을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뭐 반씩 50%씩 등기를 해서 상속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형은 집이 1.5채가 되고요, 동생도 1.5채가 됩니다. 매우 흔한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이거는 아까처럼 그냥 집을 한 채 상속을 받은 경우와 대동소이하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분으로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요, 세법에서는 이 주된 상속인이라는 걸 정하게 돼 있습니다. 주된 상속인. 그게 만약 지분의 차이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지분이 많은 사람이 주된 상속인이 됩니다만 5대5로 상속이 이루어질 경우에 연장자가 주된 상속인이 됩니다. 형이 바로 주된 상속인이 됩니다. 그래서 형이 약간 불리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우선 저런 경우에 형이나 동생이나 본인 집을 먼저 팔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그거는 이 상속주택은 주택이 없는 것으로 봐주거든요. 그래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바로 저 0.5 지분을 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양도세 중과가 안 되죠? 그렇습니다. 5년 내에 팔아야 됩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지 5년 내에 팔아야 양도세 중과가 안 되는데요. 여기서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형인 주된 상속인은 5년 내에 팔아야 되지만요, 주된 상속인이 아닌 동생은 5년 기간이 없습니다. 아무 때나 팔아도 양도세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세법에 그렇게 나옵니다. 정말 복잡한 대한민국 양도세입니다. 자, 이런 경우도 흔합니다. 본인이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집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집이 한 채가 아니라 두 채를 남겨주셨습니다. 1+2, 무려 3주택자가 됐네요. 자, 그래도 상속주택이니까 아무 걱정 없을까요? 저럴 경우에 아버지가 남겨주신 B주택, C주택에 대해서 다 상속주택 특례를 부여를 할까요? 아닙니다. 한 채만 드립니다. 그런데 이거는 상속주택 특례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법에 딱 기준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보유 기간이 긴 주택이 1순위고요. 그리고 2순위는 부모님의 거주 기간인 긴 주택이 2순위가 됩니다. 저 경우에는 B주택은 6년을 보유를 하셨고요. C주택은 보유기간이 5년이네요. 그래서 법에서 저런 경우에는 B주택에 대해서만 상속주택 특례를 부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저런 경우에 그러면 저 아드님은 3주택자니까 집을 팔 고민을 할 텐데요. 어떤 순서로 팔아야 세금을 절약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이거는 그 집의 상태나 뭐 양도 차익 이런 건 가정하지 않고 오로지 세금만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선 저분은 C주택을 먼저 팔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C주택에 대해서는 아무 혜택이 없거든요. B주택은 상속주택 특례를 받지만 C주택은 못 받습니다. 따라서 양도 차익을 무시할 경우에 세금 혜택을 아무것도 못 받는 C주택 먼저 파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C주택을 팔 때는 아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해당이 될 겁니다. 아무튼 C주택을 없애면요, 이제 A와 B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뭐 먼저 팔아야 되죠?
우선 A주택을 팔면요, B주택은 상속주택 특례에 따라 주택이 없는 것으로 봐준다고 했죠. 따라서 A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고요. A주택을 판 다음에 이제 B주택 한 채가 남았다. 그러면 그때 팔면 B주택 역시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을 합니다. 따라서 저런 경우에는 C주택, A주택, B주택 이 순서대로 팔면 세금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그 집의 사정이나 양도 차익을 감안하지 않은 세금만 생각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런 사례에서는 전문가들, 인근의 세무사라든지 공인회사 같은 그런 전문가들의 상담을 거쳐서 이런 매각 순서를 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좀 다소 복잡했을 겁니다. 이 상속주택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상속이라는 건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누구나 거쳐야 될 과정이고요. 오늘 내용은 좀 내용이 어렵습니다만 좀 반복적으로 시청하면서 공부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